전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모두 149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500만 명이라는 말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 조금 어안이 멍멍해지는데요. 조사 자료에서는 65세 이상을 따로 분류했는데 2명 중 1명, 50%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보고하고 있죠. 보시자마자 아니 당뇨병 전 단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당뇨병 전 단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뇨병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전 단계라니 조금 알쏭달쏭한 말이죠. 오늘은 이 당뇨병 전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표는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결과표입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을 잘 받고 계시니까 이 결과표의 내용이 상당히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당뇨병 항목에 있는 공복 혈당의 수치가 100 이상이 적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공복 혈당 장애 의심이라는 글자에 체크 표시도 딱 하고 되어 있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당뇨 질환 의심, 30일 이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확진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는 조금 무서운 내용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할 텐데요. 별 생각 없이 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보게 되면 누구나 덜컥 겁부터 나지 않을까요? 일단 뭔가 혈당 수치가 정상은 아니란 말로 들리는데 확진 검사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또 한 달 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가기에는 좀 무섭고 귀찮기도 해서 아예 진료를 안 받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병원에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로 평소에 이런 걸 잘 챙기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불이 나게 잘 아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검진 결과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은 경우도 꽤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의사는 당뇨병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이 정도 혈당이면 굳이 치료는 받지 않으셔도 돼요. 당뇨병은 아직 아니고 전 단계거든요. 진짜요? 검진에서는 진료를 보라고 하는데 그럼 치료 안 받아도 되니 정상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분명 정상은 아니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상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보통은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의사가 뭔가 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진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그냥 잘 관리하세요. 식습관, 운동습관 조절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라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진료를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저 내내의사조차도 실제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 전부 설명하려고 하면 진료를 기다리시는 다음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당장은 당뇨병이 온 상태가 아니니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내용을 통해 당뇨병 전 단계 6글자를 직접 검색해 보셔서 한번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는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상담을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게 많이 아쉽죠. 자,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다 하지 못한 이 당뇨병 전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콘텐츠에서 확실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당뇨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도 아닌 이 당뇨병 전 단계라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자, 당뇨병 전 단계를 설명할 때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전 단계라는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많이 아시다시피 당뇨병 전 단계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걸린 환자분들 또한 초반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혈당이 정상인지 당뇨병인지조차 모르고 검진해서 우연하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내 혈당이 오르고 있지는 않는지 당뇨병으로 향하는 건지를 미리 아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상 상태와 달리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제대로 예방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거의 확실하게 당뇨병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혈당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증상도 없지만 혈당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때도 이와 관련된 증상 역시 없기 때문에 병이 확실하게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내 혈당 수준을 체크해서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전과 지금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게 있죠. 2010년도 우리나라에 당화혈색소라는 혁신적인 혈당을 재는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날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위를 확실히 비우신 후 병원에 내원하셔서 손가락이나 팔에서 피를 뽑아 측정해 보는 방법, 즉 이른바 공복혈당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혈당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뇨병은 물론이고 당뇨병 전 단계도 이 공복혈당을 통해 대부분 확인을 했죠. 당시 공복혈당으로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를 분류하던 시절에는 정상혈당군에 속하는 일반인이라면 공복혈당의 수치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99라는 수치까지만 정상인 것으로 취급을 했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100이라는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100부터 125까지를 전부 당뇨병 전 단계라는 상태로 분류를 해야 하죠. 만약 126이라는 수치보다 높다면 그때부터는 당뇨병이 진단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혈당 100이라는 숫자는 당뇨병 전 단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복 혈당의 기준에 따르면 혈당을 측정했을 때 100에서 125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향후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그동안 분류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 콘텐츠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혈당이 들쭉날쭉하게 오르내리는 영향도 분명히 무시를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 잰 혈당만으로 무서운 질환인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를 확정 지어버린다는 것은 현재에 와서는 너무 비약이 심한 진단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건 비단 제 생각만이 아니라 내분비내과 학회에서도 꾸준히 고민해왔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도입된 이 당화혈색소라는 진단 기준을 가지고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는 그날의 혈당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혈당 상태를 평균적으로 알아내는 혁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거의 모두 이견이 없이 혈당 검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당화혈색소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당화혈색소라는 검사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쪽 위 준비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콘텐츠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는 당뇨병 전 단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표를 보시면 당화혈색소 수치 5.7까지는 정상 상태인 것이 보이고요. 5.8부터 6.4까지가 당뇨병 전 단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경우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병원에서 혈당과 관련하여 당화혈색소 수치를 잴 때 그 숫자가 6.5가 아니라고 해서 난 당뇨병이 아니고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5.8에서 6.4 사이에 있을 경우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상태라는 거죠.
사실 다른 인터넷이나 방송 콘텐츠들 중 이 당뇨병 전 단계와 관련된 진단 방법을 이야기할 때 경구 당부화 검사나 식후 1시간 혹은 2시간 혈당 측정 등의 개념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공복 혈당과 마찬가지로 2010년 이전 당화혈색소가 도입되기 전에 사용하고 있던 어렵고 복잡하며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법들에 불과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터널을 뚫은 고속도로로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산을 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국의 검사법인 거죠. 따라서 비교적 옛날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들이니 예전엔 그랬었구나 하고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대부분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의 진단을 당화혈색소로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때때로 병원에서 혈당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 생소한 단어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내당능 장애라는 단어와 공복 혈당 장애라는 단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둘 다 당뇨병 전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분류할 때 필요성에 의해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콘텐츠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두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두 가지 단어 모두 당뇨병 전 단계 상태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간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당뇨병 전 단계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여기서는 내분비내과적으로 두 장애 상태에 대해 간략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당능 장애는 식사를 한 후의 혈당, 즉 식후 혈당이 140을 넘어서 199까지 올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8시간 금식 후의 공복 혈당의 개념과는 다르게 식사를 하고 난 식후 혈당을 기준으로 당뇨병 전 단계 여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공복 혈당의 기준으로는 100에서 125 사이에 있는 사람을 공복 혈당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측정 방법의 차이일 뿐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 둘 다 당뇨병 전 단계 상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만약 내가 전 단계 상태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당뇨병 전 단계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머지않아 곧 당뇨병이 발병할 정도로 위험성이 생긴 몸의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직은 당뇨병이 온 건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당뇨병 전 단계를 의사한테 찾아가서 상의를 해봐도 지금 당장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당뇨병이 아니니까 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당뇨병이 올 확률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당뇨병 환자인 것처럼 당뇨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식습관 조절과 운동요법을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상투적인 말인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당뇨병을 예방하는 길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길은 생활습관 조절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 명나라 시절 왕수인이란 분이 주창하신 양명학의 내용에는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 이 사자성어에 대한 뜻을 제각기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글귀가 당뇨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와닿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알미란 것은 실천의 시작이고 실천의 끝은 삶의 완성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 당뇨병 전 단계를 알게 되어서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에 병원을 다녀오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던 생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과연 어떨까요? 언젠가 당뇨병이 내게 닥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약관화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뇨병 전 단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 몸속 장기인 췌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즉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하게 우리의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 인슐린 작용이 점점 떨어진다면 우리 몸속 올라가는 혈당을 잡을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췌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내 몸 상태를 잘 점검하고 드시는 것 하나하나 조심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1시간 정도를 들여 가벼운 조깅이나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 취미를 꼭 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라 한다면 마치 내가 당뇨 환자가 된 듯이 생활 속의 예방요법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당뇨병 전 단계라는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 당뇨병 실태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년마다 출간하고 있는 Diabetes Fact Sheet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2024년도의 자료는 최종 취합되지 않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출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현황에 실린 당뇨병 인구 및 당뇨병 전 단계 인구를 중점적으로 보려 하는데요. 먼저 주목할 부분은 당뇨병 인구 통계입니다. 보시면 2020년까지의 축적 자료가 있는데 당뇨병 인구는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약 52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통계청 기준 1,600만 명 정도가 30세 미만이니까 30세 이상 총 인구수는 대략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성인 당뇨병 인구가 약 15%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공식화된 집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2023년까지의 당뇨병 인구 현황을 참고하면 당뇨병 인구는 더 많아져서 30세 이상 총 인구 기준으로는 16.7%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들은 단순히 최근 당뇨병에 진단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5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과연 당뇨로 진행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같은 조사 자료에서 보고한 당뇨병 전 단계 인구 현황 표입니다. 일단 2020년까지의 자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당뇨병 환자 수가 당뇨병 전 단계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모두 1,49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500만 명이라는 말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 조금 어안이 멍멍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30세 이상 성인 약 100명 중 4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조사 자료에서는 65세 이상을 따로 분류했는데 2명 중 1명, 50%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보고하고 있죠. 보시자마자 아니 당뇨병 전 단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죠. 당뇨병은 둘째치고 몇 년 안에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뇨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보여드린 이 자료들이 2020년도까지 국한된 자료라는 거죠. 현재 당뇨병은 무섭게 그 진단율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가 사는 지금은 2024년이니 지금의 기준으로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1,7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꼴로 당뇨병에 걸렸거나 전 단계라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분비내과이자 당뇨병의 전문가인 저 내내 의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제 진료와 조언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 아니면 내 옆 사람이 당뇨병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당뇨병 전 단계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당뇨병은 누구나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늦지 않게 미리미리 건강검진과 당뇨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내가 꼭 당뇨병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당뇨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꼭 대비하고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겠죠. 혹시라도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검진이나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알게 된 기회에 근처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당뇨병 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당뇨병이 곧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내용인 당뇨병 전 단계 상태에서 병의 예방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 조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뇨병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